안녕하세요. 굿웰스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의, 종류, 납부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종합소득세, 다음으로는 종합소득세 중에서 특히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 보유세 절감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유세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언제 납부해야 되는지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주민에게 부가 징수하는 조세는 물세에 해당하고요.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나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서 부과하는 누진세에 해당합니다. 이는 인세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각종 소득을 종합해서 하나의 과세 단위로 모아서 세금을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종류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보유할 때 내야 되는 보유세에는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지는데, 국세는 종합부동산세고 일정 기준금액 초과 시, 또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과세 단위로 종합해서 부과하는 세금이고요.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가 있는데 여기에는 관련 부가세가 있습니다. 특이한 부분은 도시지역분 같은 경우에는 도시지역 재산세가 추가됩니다. 납부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납부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면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당해년도 11월 31일까지 예납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6월 1일, 즉 과세 기준을 기준으로 당해년도 12월 1일에서 15일까지 납부합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반과 건물분 재산세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또한 주택분 재산세의 반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입니다. 산출 방식은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 합계에서 과세 기준 금액을 뺀 후 공정시장 가액 비율과 종합부동산 세율을 곱해서 만들어집니다. 재산세의 경우에는 과세 기준 금액이 없고 공시가격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과 재산세 세율을 곱해서 산정한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공시가격 확인은 한국감정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에 보시면 공동주택, 단독주택들의 공시가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금액은 상기표에 나와 있는데요. 주택의 경우에는 6억 원,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9억 원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에 나와 있고요. 종합합산, 별도합산 토지의 경우에는 각각 5억 원, 80억 원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입니다. 이것은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서요.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19년 85%에서 올해 90%를 이렇게 올라가서 2022년에 100% 선을 맞추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종합부동산법 시행령 제2조의 4회에 나와 있고요.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명칭을 시가표준화계로 표현하는데 토지 및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70%, 주택 같은 경우에는 60%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세 세율을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과세 대상에는 주택, 건축물, 종합합산, 별도합산, 또 분리과세, 선박, 항공기 등이 있고요. 과세표준과 세율에는 각 그 금액별로 6천만 원 이하에서부터 3억 원 초과까지 별장에 대한 것들, 종합합산 과세는 5천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초과,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 있고요. 그 옆에 보면 각 해당 금액에 해당하는 세율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하고 14조에 나와 있는데요. 주택의 경우에는 일반 주택, 즉 과세표준을 3억 원 이하에서 94억 원 초과까지 나와 있고요. 주택을 다시 조정지역의 2주택자나 3주택자 이상을 해서 과세표준 똑같은데 세율은 조금 높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종합합산토지분과 별도합산토지분도 각각 과세표준 15억에서 45억, 별도합산은 200억에서 400억 초과에 해당하는 부분이 각 세율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제사유를 보겠습니다. 공제사유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6항에 나와 있고요. 크게는 장기보유 공제와 연령별 공제로 나눠지는데요. 장기보유 공제는 5년 이상, 15년 이상으로 구분되며 공제율은 20%, 40%, 50%로 구분됩니다. 연령별 공제의 경우에는 60세 이상부터 70세 이상으로 나눠져 있는데 10%, 20%, 30%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향후 개정될 예정인데 60세 이상 각 나이에서부터 10% 인상이 돼서 60세 20, 65세 30, 70세 40%로 상향이 될 예정입니다. 또한 장기보유와 연령별 공제 합산 공제율을 최대 70%였던 것을 80% 개정할 예정이고요. 다음으로는 종합부동산세 개정 내용, 즉 세율이 인상된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주택보다는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을 중점적으로 보겠는데요. 현행과 12월 16일자 또한 향후 개정될 내용으로는 최대 종합부동산세가 6%까지 인상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엔 종합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하면서요. 과세 방법에는 종합, 분리, 비과세가 있습니다. 종합과세는 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등 6가지 소득을 종합해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고요. 분리과세는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 비과세인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과세를 말합니다. 소득 구분을 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소득 구분에는 가로라인엔 원천징수, 과세 방법에서는 위에 설명드린 것처럼 분리, 종합, 비과세가 있습니다. 소득에는 또한 종합소득, 퇴직과 양도소득을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을 먼저 살펴보면 갑종, 을종, 일용소득이 있는데 을종은 세금을 징수할 수 없는, 즉 외국에서 급여를 받았다거나 출처가 불분명해서 세금을 추징할 수 없는 그런 소득을 말하고요. 원천징수 여부는 갑종과 일용은 하고, 분리과세의 경우에는 일용의 경우 하고, 종합과세의 경우에는 갑종 근로소득은 우리 근로자들 하는 것처럼 원천징수 후에 연말정산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비과세의 경우에는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연구보조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같이 많이 발생되는 게 사업소득인데요. 크게 사업자하고 프리랜서로 나누고요. 사업자는 원천징수가 없고 프리랜서는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분리과세의 경우에는 둘 다 해당 사항이 없고요. 사업자, 프리랜서 모두 종합과세를 하게 되는데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3.3% 원천징수 후 종합과세를 하게 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각 이자 배당소득이 날 때마다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자 배당소득이 합계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하게 되고요. 또 연금과 기타 소득의 경우에는 둘 다 원천징수를 하고 주게 되는데 연금소득의 경우에는 1,2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기타 소득의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분리나 종합과세 중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소득 다 모두 일정 금액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고 분리과세 후에 종합과세를 하게 되는데요. 비과세인 경우에는 비과세 금융상품이라던가 비과세 연금상품 또는 기타 소득의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받은 상금이나 포상금, 그런 것들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퇴직과 양도소득을 알아보겠는데요.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며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분리과세의 경우는 해당 사항은 없고 두 개의 소득 모두 다 분류과세를 하게 돼 있는데, 이 분류과세의 의미는 갑자기 소득이 많아진 경우에 그 소득을 합산하게 되면 상당히 납부 의무자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이 발생될 때마다 분류해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즉 퇴직소득에는 퇴직금이 있고요, 양도소득에는 양도차액이 있습니다. 여기엔 또 비과세되는 부분은 국군포로 같은 경우에는 퇴직 일시금이 비과세가 되고요, 양도소득 경우에는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1세대 1주택이 하나에서 2년 보유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가 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을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소득세법 제55조 1항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보시는 표와 같이 각 과세 표준에 따라서 금액별로 세율이 나눠져 있는데, 세율은 최저 6%에서 최고 42%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누진공제 부분은 각 단계별로 차등 계산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 단계별을 거친 누진공제액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 종합소득세 세율은 또한 2021년부터는 최고 세율이 인상이 될 것인데요, 10억 원 기간을 만들어서 5억에서 10억까지가 42%, 10억 원 초과의 경우에는 45%로 높게 될 예정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 근로소득 이외에 1개 이상 소득이 있는 자, 2천만 원 초과의 금융소득자, 원천징수라는 프리랜서, 주택 임대사업자 등이 있고요. 신고 기준을 보겠습니다. 이 신고 기준은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기준입니다. 보시면 업종별 기장신고, 추계신고가 나와 있는데요, 업종별에는 가, 나, 다로 구분되어 있으며 가는 농업, 임업, 나는 제조업, 숙박, 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업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기장신고 같은 경우에는 복식보고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에 따라서 금액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추계신고는 추정하여 계산한다는 의미의 신고인데, 여기에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있고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있으며 거기에 따른 금액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복식부고 의무자는 차변과 대변을 나누어 회계 원칙에 따라 기장을 하여야 한 자를 말하고요, 간편장부 대상자는 신규 사업이나 수익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추계신고에서 보면 단순과 기준 경비율이 있는데, 과세관청이 추계 조사를 할 경우에 필요 경비의 비율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단순 경비율 같은 경우에는 수익 금액에 단순 경비율을 곱하고 여기서 수익 금액을 이곳에서 빼서 계산이 되고요, 기준 경비율 같은 경우에는 수익 금액에서 주요 경비, 즉 인건비, 매입액, 임차료 등을 빼고 또한 기준 경비율을 뺀 금액에서 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각종 소득에 필요 경비를 공제한 후 각 소득별 소득 금액을 합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필요 경비를 공제하게 되는데, 필요 경비 항목들을 사업자 중심으로 알아보면 대출이자, 월세, 공과금, 보험료, 자동차세 주유비, 컴퓨터 노트북 프로그램 구입비, 통신비로서는 핸드폰, 인터넷 비용, 인건비로는 국세청에 신고된 인건비, 4대 보험 경우에는 대표자의 경우에는 건강, 장기요양, 직원의 사업자 부담분, 접대비로서 경조사비, 청첩장, 부고장 등 식사비, 섭외비, 이 청첩장, 부고장들은 의외로 많이 모아 놓으시면 큰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기부금 영수증, 회비, 조합비, 기타 수수료 등이 있는데요, 상기사항의 인정 요건은 반드시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경비만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각종 소득들을 합산해 가지고 종합소득 금액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종합소득에서 소득 공제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주택담보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나오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 나온 산출세액에 세액공제 감면이 들어가는데요. 배당 등의 세액공제 감면이 있고요. 최종적으로 결정세액이 나오게 되면 가산세의 경우엔 플러스되고 기납부된 세액이 있으면 차감을 시켜가지고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정하게 됩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총 수익금액에서 필요공배를 공제한 후 부동산 임대소득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필요경 공제 비율에는 등록 임대사업자 경우에는 60%, 일반 임대사업자 경우에는 50%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소득은 크게 주택 외와 주택으로 나눌 수 있으며 주택 외의 총 수입은 월세와 관리비, 간주임대료가 있는데 간주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에 시중예금 이자율인 1.8%를 곱해서 나옵니다. 주택의 경우입니다. 주택은 과세 방법의 경우와 과세 대상으로 나누는데 과세 방법은 수익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고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해야 됩니다. 과세 대상입니다. 크게 임대 형태가 전세와 월세인 경우와 과세 대상, 즉 주택수, 임별로 따지는데요. 부분은 합산입니다. 1주택, 2주택, 3주택으로 구분되고요. 1주택의 경우에는 전월세 다 대상이 아닌데 월세의 경우에는 9억 이상의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2주택의 경우에는 전세의 경우에는 대상이 아니고 월세의 경우에는 대상이 됩니다. 3주택 이상의 경우에는 전세의 간주 임대료가 적용이 되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전용 40평방미터 이하나 기준시가 2억의 경우에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월세인 경우에는 물론 과세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유세 절감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유권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6월 1일 이후에 매수하시게 되면 보유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 시 부부 공동 명의로 하여 보유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즉 장기 보유나 고령자 공제를 이용하는 것이죠. 또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세, 월세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필요경미 항목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세금 계산서 영수증은 꼭 챙기시고요. 청첩장이나 부고장 같은 경우에도 많이 보관해 둘수록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와 상의 후 다른 세금과의 절세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은 보유세의 종류나 산정 방법, 절감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